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황도로 마지막 시간, 현황도로와 건축법도로 위상입니다. 대지가 건축법도로에 접해 있으면 별도로 진입로를 만들지 않고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입로가 없거나 있어도 건축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에 접하면 허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건축법도로란 건축법 2조 1항 11호에 규정된 4가지 법정도로와 1가지 행정도로, 지정도로라고 저는 합니다. 행정도로를 말합니다. 예외는, 그리고 건축법 44조의 접도 의무 예외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런데 감옥의 4가지 법정도로 중 국토계획법, 도로법, 기타 관련 법령의 도로는 소유권이 이미 국가 및 지자체에 있어 공도이고, 사도법의 사도는 소유권이 사유이지만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법의 공도입니다. 그림을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이제 대, 공장, 창고, 전답, 임야 이런 여러 가지 필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제일 위쪽 왼쪽에 보면 5 그래가지고 지정도로 4m 이상의 지정도로에 접하면 허가가 가능하고요. 그 옆에 보면 막다른 도로가 10m 미만이면 2m 너비의 도로를 만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10m에서 35m 미만이면 3m 너비의 통로를, 막다른 도로를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35m 이상이면 6m 너비의 막다른 도로를 만들어서 4m 이상이 접하도록 해야만이 그 전답이 허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축법 도로라고 하는 건 제일 밑에 보시면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 도로, 국토계획법, 두 번째 도로법 도로, 세 번째 왼쪽에 보면 사도법 도로, 네 번째는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도로로 신설 고시된 도로를 법정도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 4가지로 신설 고시된. 그리고 이제 건축허가나 신고 때마다 만들어진 도로가 5번째 지정도로, 행정도로가 되겠습니다. 현황도로는 지정도로로 돼 있으면 사용락이 필요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사용락이 필요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나머지 지정도로는 현황도로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허가권자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고 도로관리대장을 만드는 것인데, 이 도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용승낙이 없이 일반 공중의 통행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법원은 이 지정도로의 이용은 사법상의 권리가 아닌 공법에 의한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해서 위상이 불안한 공로이기는 합니다. 좀 어려운 말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건축법 지정도로는 내가 사용락을 받지 않고도 쓸 수 있지만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만 쓸 수 있는 것이긴 하나, 그 사용승낙을 받은 그 도로가, 통로가 건축법 도로로 건축허가 때 지정이 되면 이건 건축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로이기 때문에 그 반사적 이익,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익이 없이, 권리 없이도 쓸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법 2조 11호 남옥의 도로, 즉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한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건축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나 그 도로를 통행해온 사람에게 그 도로를 자유로 통행하고
제3자가 그 도로 사용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그 방해를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용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는 그 길을 막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내가 그 막는 사람을 상대로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라고 대법원 95-203 판결에서 유권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그 제한은 건축법이라는 공법에 의한 것이고 소유권에 기한 사용수익권은 대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적 이용 권한이 없으면,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내가 사용승낙을 받은 것이 없다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하거나 제3자의 사용 방해를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공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즉 대법원은 건축허가에서 그 진입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다고 하는 것은 건축법 47조에 의하여 건축법 도로 내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 없고 이미 건축물이 지어졌다면 철거를 명령할 수 있어 얼핏 공도처럼 보이지만 일반인의 이용권이 때에 따라 부정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말인데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건축법 도로로 2조 1항 11호 남옥의 건축법 지정도로로 만들어진 도로의 위상이 불안한 두 가지 판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민법 220조의 무상통행권에 대한 해석입니다. 무상통행권은 당초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분할의 당사자 사이에만 유효하므로, 법조문에 그렇게 돼 있죠. 민법 220조에 유효하므로 내 대지의 통행로가, 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통행로가 분할돼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어도 또는 통로를 완전히 개설한 후에도 특정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무상통행권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 읽어보겠습니다. 무상주의 통행권에 관한 민법 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바, 이러한 법리는 분할자 또는 일부 양도의 당사자가 무상주의 통행권에 기하여 이미 통로를 개설해 놓은 다음 특정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즉,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진입로가 유상통행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용승낙으로 통행한 것이 아니라 분할해서 또는 일부 양도로 의해서 만들어진 무상통행권으로 개설되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되었다면 소유자의 토지인도, 현황도로 소유자가 토지인도 청구는 인용되지는 않더라도 임료 청구는 인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토지가, 내 대지가 공장 등 대형일 때는 건축법 도로에 접도하였다고 해서 안심할 것이 아니라 건축법 도로 관리대장을 통해서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 만약에 소유자의 사용승낙이 없이 만들어졌다거나,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로 지정됐다거나 또는 그 무상통행권에 의해서 서로 사고 팔았다면, 현황도로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아니면 내 대지 소유자가 바뀌었거나 양쪽이 다 어느 한쪽이라도 바뀌었다면 임료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도로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로 맞습니다. 건축법 도로는, 건축법 지정 도로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은 맞지만 통행료를 청구하면 무상통행권인 경우에는 주인이 바뀌면
양쪽에 어느 한쪽이라도 바뀌면 임료는 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소유자가 이제 주인이 바뀌면 할 수 있는 건데, 주인이 바뀌었을 때 전 소유자의 채권적 관계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임료가 지불할 수도 있는 그런 불안한 것이 건축법 도로이다. 다음 두 번째 판례는 도로 소유자가 건축법 도로 지정에 동의하여 건축법 도로로 지정 공고된 후 분할되어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더라도 그 건축법 도로가 내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승낙으로 개설되지 않고 그 도로 이용 권한이 없으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사용료를 지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은 배타적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내 사용승낙은 임대차, 사용대차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돈을 받고 해주면 임대차, 안 받으면 이제 사용대차가 되겠죠. 사용승낙과 주의토지 통행권, 통행지역권 등 이용권원으로 소유권이 개별적으로 제한받을 수는 있어도 만약 사용승낙이 없었다면 누구나 자유로이 무상으로 본인의 대지의 진입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건축법 지정 도로는 사용승낙을 받은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것이고, 그 위에 건축법에 의해서 지정도로로 지정됐을 때는 그걸 막을 수는 없지만, 또는 나 혼자만 쓰겠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임료는 생길 수도 있다는 거.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공유자가 지목이 도로인 토지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부터 주의 토지 또는 인접대지의 소유자에게 위 도로를 무상으로 통행해 제공하기로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유자가 위 인접대지의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위 도로에 대한 도로 지정 공고로 접도 의무를 충족하게 되었다는 사정이나, 공유자가 위 인접 건물과 대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도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말은요, 건축법 도로로 지정됐지만 내가 대지를 가진 사람이고 그 현황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이 없이 그냥 무상으로 통행을 했을 때는 내가 그 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상 통행권이 계속 생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에 사용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받을 수 없다. 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나머지 지분권자가 사용료를 청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건축법 지정 도로는 앞서 본 판례와 이 판례에 보면 조금은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도로이죠. 이걸로 건축허가는 100% 받을 수 있습니다. 너비 규정에 맞다면 말이죠. 건축법 그 너비 기준에만 맞으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된 것은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를 100%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사용료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 조금 불안한 것이 건축법 도로다. 건축법 도로 위상이 불안한 판례를 정리해보면, 소유권의 권능인 배타적 사용 수익권은 채권적으로 제한될 수 있어도 대세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어긋나서 그 법률 행위는 무효이고, 건축법 도로는 건축법 규율에 따라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될 뿐 그 도로 이용자와의 사법적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사유 도로에는 건축법의 제한이 있어 일반 국민은 불편함을 거의 모르고 살고 있지만, 만약 소유자와 이용권 분쟁이 생기면 내 건축물의 진입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하여도 그 통행권은 공법으로 인한 반사적 이익일 뿐 사법의 이용권한이 없으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대세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처분 권능만이 남는 새로운 유형의 소유권을 창출하는 것이어서 민법이 정한 물권 법정주의에 반한다. 따라서 사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토지의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대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소유자가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적으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일시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양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 대법원 2017-4-211-518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지, 그 임료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그것까지 문제가 없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즉 어떤 경로로 건축법 도로가 지정되었어도 한 번 도로로 지정되었다면 제3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락을 받지 않고 허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고, 만약 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면 허가청은 건축법 47조 및 제108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해서 통행방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건축법 도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구체적인 확인 없이 건축물 및 토지를 구입한 사람이 건축법 도로 소유자로부터 이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통행금지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휘말리면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 판례가 일반 공중의 통행로인 경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로 인한 일반인의 통행권 인정에는 긍정적이지만, 지금 국가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데도 국민의 분쟁에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판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법상의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자 할 때에는 이로 인해서 그 도로 부지 소유자들이 건축법에 따른 토지 이용상의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 위치의 지정 공고가 건축법 제8조의 건축허가하고는 그 처분의 근거 및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라는 점에서 건축허가권자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도로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건축법상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하였다면 그 후 그 건축허가 취소되더라도 건축법상 도로 위치 지정 공고가 당연히 소급해서 효력을 상실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한번 건축법 도로로 지정된 것은 누구나 사용락 없이 쓸 수 있다. 다만 이용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국가는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로 만들어진 건축법 도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즉 공익과 사익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법률 개정 및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법의 사도는 사용권으로도 법정 도로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소유권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으로도 법정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현황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락을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면 일반 공중의 통행로를 제한할 수 없다고 건축법에 규정하거나,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조정 허가의 진입로는 기부 체납을 아예 요구하거나, 또는 민법을 개정해서 법정 지역권, 주의토지 통행권 등 상린관계가 법정 지역권이잖아요. 그래서 법정 지역권의 범위를 넓히거나 또는 관습상 지역권을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주어야 할 것입니다.